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미시경제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다들 머리 쓸 준비 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보를 갖고 그 누구도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공평하고 효율적인 시장. 과연 이런 시장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사실 그 정답은 바로 여기, 경제학 교과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완전 경쟁 시장이 바로 그 이상적인 모델이거든요. 아마 지금 딱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교주님, 현실에 있지도 않은 걸 대체 왜 배우는 거죠? 이야, 정말 예리하고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수업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이 비현실적인 모델을 배우는 이유는요, 이게 현실의 복잡한 시장들을 분석하고 또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 일종의 룰러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완벽한 기준을 알아야만 현실 시장이 얼마나 이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지, 또 그 이유는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을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 조건은요, 바로 셀 수 없이 많은 시장 참여자입니다. 시장에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나 한 사람이 물건을 좀 더 판다고 해서 혹은 내가 물건을 좀 더 산다고 해서 시장 전체 가격이 정말 꿈쩍도 안 하는 상태. 이럴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경제학 용어로 가격 수용자, 즉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셔야 해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현실에서는 동네 작은 슈퍼 사장님도 과자값을 100원 올릴까 말까 직접 결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완전 경쟁 시장에선 그게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자, 다들 교재의 327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여기 첫 번째 조건 I번 항목에 그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개인 한 명의 행동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0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 거대한 태평양에 제가 물 한 컵 붓는다고 해서 해수면이 눈에 띄게 올라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좀 더 와닿는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수백 명의 배추 상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중 상인 한 분이 갑자기 나는 오늘부터 배추 한 폭이 무조건 10,000원에 팔 거야 라고 외친다고 해서 시장의 평균 배추 시세가 과연 오를까요? 어림도 없죠. 손님들은 그냥 쓱 보고 바로 옆 가게 가서 더 싼 배추를 사겠죠. 결국 그 상인은 시장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격 수용자의 현실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 보죠.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품질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똑같아야 합니다. 이걸 상품의 동질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A 가게에서 파는 소금이나 B 가게에서 파는 소금이나 품질, 모양, 심지어 포장까지 모든 면에서 소비자가 봤을 때 전혀 구별이 안 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래야만 소비자들이 다른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가격이라는 기준 하나만 보고 물건을 고르게 될 테니까요. 네, 또 아주 현실을 꿰뚫는 예리한 질문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요즘 비즈니스의 핵심은 차별화, 개성 이런 건데 오히려 완전히 똑같은 상품을 팔아야 한다니 정말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밖에 없죠. 물론 현실에서도 동질적인 상품의 예를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정제된 소금이나 설탕 아니면 삼성전자 주식 같은 거요. 제가 어느 증권사에서 사든 삼성전자 주식은 그냥 똑같은 삼성전자 주식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상품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심지어 같은 브랜드의 옷조차도 디자인이나 AS 같은 서비스 면에서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처럼 차별화된 상품이 존재하는 시장은 절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에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조건을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시장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어야 하고 또 모든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업이 돈이 될 것 같다 싶으면 누구든지 법적인 규제나 기술적인 장벽 없이 그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자유로운 진입이 보장되어야 하고요. 반대로 사업이 어려워지면 언제든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자유로운 퇴출도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완전한 정보. 말 그대로 시장 참여자 모두가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완전한 정보라는 조건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재에 아주 기가 막힌 예시가 나오죠. 바로 관광객 바가지 씌우기 모형입니다. 관광지 상인들은 물건의 원가나 적정 가격을 알지만 그곳을 처음 방문한 우리 같은 관광객들은 전혀 모르죠. 바로 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물건을 몇 배나 비싸게 사는 소위 바가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4가지 조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현실에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 같은 너무나도 이상적인, 거의 유니콘 같은 시장이죠? 그렇다면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대체 이 비현실적인 모델이 왜 경제학의 출발점이 될 만큼 중요한 가치를 갖는 걸까요? 바로 이 표를 보시면 그 이유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에 이상적인 완전 경쟁 시장과 오른쪽의 현실 시장, 예를 들어 우리나라 통신사 시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참여자 수, 상품, 진입장벽, 정보 수준까지 모든 면에서 현실은 이상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바로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완벽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신사 시장이 왜 과점 형태가 되었는지, 왜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이 핵심이에요. 이 모델은 현실이 이렇다라고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서 현실의 시장이 그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준점, 즉 벤치마크로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강의에서 배운 핵심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완전 경쟁 시장의 4가지 조건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켜 볼까요? 첫째, 수많은 참여자로 인해 모두가 가격 수용자가 된다. 둘째, 모든 상품은 완벽하게 동질적이다. 셋째, 시장 진입과 퇴출에 아무런 장벽이 없다. 넷째, 모든 정보가 모두에게 완벽하게 공유된다. 이 4가지 000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 사용하는 배달앱 시장 혹은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스마트폰 시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시장들은 오늘 배운 4가지 조건 중에서 과연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 문제로 이어지는 걸까요? 오늘 배운 이론의 잣대로 우리 주변의 경제 현상을 직접 분석해보는 것.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경제학 공부의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